그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된 거는 너무 잘 아시죠? 워낙에 이슈가 됐으니까. 아니 저희 집에도 피해자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와이프 그게 유출이 됐습니까? 유출됐- 저도 네. 저희 와이프도 유출이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롯데카드. 아, 예. 법조인들은 롯데카드 쓰나 봐요.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네. 백화점을 자주 이용하다 아, 보니까 네. 아무튼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그럼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시스템도 해커에 의해서 다 뚫렸다. 아, 그 무섭더라 야, 진짜. 이거는 우리가 몰랐었잖아, 예. 솔직히. 네. 심지어 그 뚫은 외국 해커가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를 다 들고 있었더라. 예. 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며칠 전에 매불쇼에 네, 나와서 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뒤늦었지만 참 다행스럽다고 예. 생각합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김승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9월 22일 날 매블쇼에 처음 이제 출연을 해봤습니다. 예. 뭐 별로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블쇼의 위력을 알게 됐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최욱님께서 아까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예. 저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언론이 네. 좀 이렇게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네네. 기사를 내주시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서 예. 계획이 잘 안 세워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IT 분야나 정보보호 쪽 전문 매체들은 그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해주십니다. 아, 그런데 이제 화력이 작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송하네. 이제 8월 9일 날 보안뉴스의 강현주 기자님이 이제 프렉이라는 해킹 보고서를 단독 보도를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 큰일 언론사가 났다. 어디라고요? 보안뉴스에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님이 처음 그 기사를 다루셨고 훌륭하시네. 그다음에 저희가 8월 22일 날 그 심층 분석해서 고대 차원에서 기자님들을 모시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잠깐 언론에 났다가 이게 이제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이 해킹된다 얘기만 이제 드립다 맞습니다. 나오다가 9월 22일 날 매블쇼 나오고 나서 예. 이게 이제 다시 화력이 이제 강해진 겁니다. 아유 대단히 그래서 행복합니다 진짜. 어제 제가 청문회 참고인 자격으로 갔었는데 네. 원래 참고인은 물어볼 때 대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저께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님이 10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제가 국회를 그래도 꽤 와봤는데 네. 10분의 발언권을 주는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방위에도 제가 감사를 드렸고 이 자리를 빌어서 화력을 다시 되살려주신 네. 매블쇼에도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니까. 그럼요. 네. 예.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박명수 얘기를 왜 해 이 자식들아. 댓글에 이 자식들. 교수님 죄송한데 박명수 닮았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아니 그 저는 이럴 때 진짜 매불쇼와 절연하고 싶어요. 저는 뭐 이문세 소리도 듣고 네,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박명수, 이문세, 곽수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문선도 올라오고요. 아까 가수 윤종신 여러 연예. 아, 이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하시네 다들. 지금 이제 막 불 붙고 있다고 이 이슈. 아 진짜 너무하네. 자 그래서 일단 국회 출석. 이거 중요해. 중요해. 웃을 일 아니야. 솔직히 웃을 일 아니야. 아 진짜 웃을 일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거. 맞잖아. 예, 예. 웃을 일 아니야. 네. 방송 많이 하는 분들이 일부러 모신 자리에서 이걸 다루는 거야. 예. 딴 데 가서 좀 하라고. 자 일단 어제 국회에 나가서 한 발언 가운데 일부분만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가 많이 털렸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렉 보고서를 보면 뭐 행안부, 외교부, 뭐 통일부, 그다음에 방첩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공유한다거나 회의록을 공유한다거나 또는 메모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온나라 시스템도 털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온나라 시스템이 털렸는지 여부, 즉 프렉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우리 정보기관도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심각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바로잡는 일이 남았죠. 그렇죠. 네, 관련해서 우리 교수님이 편안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청문회의 가장 큰 성과는 물론 이제 KT라든가 예. 롯데카드 관련해서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지만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여러 방송들을 보시고 이게 이제 국가 전체의 네. 위기 상황이라는 건 확실히 인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마지막 이제 청문회 끝날 때 네.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범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다른 상임위들도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거라 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우리나라는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안 움직여 이런 맞아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린 분야별로 기관이 다 있고 아. 그게 이제 상임위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안을 세우기가 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맞네. 그래서 어느 한 상임위가 이렇게 좀 총대를 매주고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시고 거기에 다른 분들이 좀 동참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가 어저께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이건 실명제로 가야 돼요. 최민희 의원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예, 최민희 위원장님 진짜 훌륭한 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꽤 어저께 그래도 아침부터 국회 가고 이래서 좀 바쁘긴 했었는데 네.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거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여러 대책들은 이제 정부에서 세우실 거예요. 뭐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최우선적으로 부탁드렸던 게 저도 이제 산하기관에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큰 일이 터지면 대책이 갑자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보고는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있던 자료 쫙 모아서 마치 새 건 것처럼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예. 지금 어디가 뚫려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했던 게 삼축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네. 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삼축 체계라는 용어를 우리 그 국정과제 123대 국정과제 보고서 보시면 네. 저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저기 이제 국방 분야에 그렇죠. 있어요. 한국형 삼축 체계를 고도화하겠다. 네. 이게 뭐냐면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걸 무력화시키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미사일을 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걸 제일 빨리 탐지해낸 다음에 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일단 쏘더라도 일단 방어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보복 능력을 키워서 원점을 타격해서 완전히 제거시킨다. 뭐 이런 예. 게 삼축체계거든요. 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건 다른 여러 과제들보다도 이제 사이버 분야도 저 삼축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삼축 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뭐냐면 어떤 해커들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먼저 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걸 사이버 인텔리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이버 첩보를 수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격이 가해지기 전에 무력화시키면 제일 좋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공격이 들어오겠죠. 네. 그럼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가 방어 능력을 통해서 그걸 막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수사팀하고 공조를 해서 아예 그 근거지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삼축 체계 중에 우리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탐지예요. 사이버 인텔리전스라고. 이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사이버 인텔리전스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22일 날 나왔을 때 프렉 보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죠. 그게 외국의 좋은 해커 2명이 중국 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컴퓨터를 털었는데 네. 거기서 우리나라 정부 관련 자료가 왕창 나왔다. 네. 이게 이제 프렉 보고서의 요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 아이디까지 다 나왔대 비번하고. 그쵸. 신인규
정신 차리고 들어. 알았지? 네.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온나라 시스템이 다 털렸다. 이 얘기를 온나라 했어요. 시스템 맞아요. 털렸죠. 예.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건 아니 외국에서 해커 2명이 털어서 정보를 알아내는데 그렇지. 우리는 정부 관련 부처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걸 못 알아냅니까? 네. 이건 예산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맞는 말씀이네. 예, 그런데 그걸 사실은 정부 부처도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네네. 근데 사실 두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게 너무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거예요. 해킹하고 첩보 수집하고 이러려면 네.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이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거 한다고 그랬다가 이거 욕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애초에 일단 못 하겠다라도 하겠다 그러고서는 열심히 해야 기술이 올라가는데 예. 처음부터 이제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그 기술력이 확보가 안 된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뭐죠? 과연 이 능력을 누구한테 줄 거냐? 예를 들어 사이버 첩보 수집. 그러면 자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의 어느 기관이 해야 되겠습니까? 1억에 가면 얘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곧 또 권력이 되니까. 그렇죠. 또 오남용 될 가능성. 사실은 이 두 번째 문제가 제일 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는 어떤 거냐면 사이버 인텔리전스 능력이 필요한데 어디 줄지 모르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일단 해놓고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논하려면 범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죠. 뭐 정보위 따로, 뭐 행안위 따로, 뭐 과방위 따로, 뭐 예.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이 사이버 인텔리전스 관련한 것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이번 정부는 문제 인식은 확실히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바로잡을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인식은 뭐 확실히 하셨고요. 예. 그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체계, 그러니까 어저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네. 완전히 재검토해서 다시 세우겠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국회 차원이에요, 아니면 정부예요? 국회에서 일단 얘기를 하신 거고요. 국회에서. 그리고 어제는 이제 과방위 청문회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과기정통부 차관님이 나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일단은 거기서 바로 얘기하실 수 있는 건 과방위한테만 네네. 과기정통부한테만 얘기할 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정보위라든가 다른 쪽까지 전달이 돼서 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최민희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건 범정부적으로 해야 되니까 다른 네네. 것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모든 부처가 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도 이게 됐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어려운 출발일 수는 있겠지만 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잘 들으셨습니까? 아유, 우리 검사님? 사실은 심각하죠. 심각해요. 심각한데 사실은 그러면 그 권한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통상적으로 떠오르는 정부 기관은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이지. 근데 이제 불안한 거지. 국정원은 또 불안하지. 그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거를 탐지하거나 정보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게 순수하게 쓰일 수 있느냐라는 장담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걸 누굴 주느냐? 누굴 주는 게 좋겠어요? 근데 저도 빨리 안 이게 안 떠올라요? 떠올라. 그게 또 안 떠올라. 그게 이제 왜 그러시냐면 이게 그냥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그게 뭐 휴민트든 아니면 사이버 관련한 것이든 가장 큰 능력을 보유한 곳은 국가정보원, 방첩사 뭐 이런 곳입니다. 예. 원래 해오던 곳이니까. 그 방첩사. 그런데 그걸 다른 기관을 줬을 때, 예. 야, 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겠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준다고 그래서 방첩사나 국정원에 있던 그 핵심 요원들이 그쪽으로 옮기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은 쉽지만 네. 실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 그런데 아. 어저께 나온 얘기는 지금이 네.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정권 초월. 아우 이게 다행이네. 뒷부분으로 가면 이건 아예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시도를 못하면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이게 국민적 여론이 더 이게 불이 붙어야 그렇죠. 모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추진할 텐데 네.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아니, 근데 개인 저는 유튜브에서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 주권이나 정보 주권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요. 앞으로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교수님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거는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하니까 네. 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에게 일단은 권한을 주는 게 맞고 이거를 무슨 관료들은 사실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놔도 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직속으로. 이거는 뭔가 좀 범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선출된 권력이 이걸 관리하는 것이 전 가장 안전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플랫폼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전 이런 제도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고민해야 된다라는 돼.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텐데 끝으로 하실 말씀 좀 있으십니까? 일단은 지금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수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 계속 나 닮은 너무 얘기. 짜증나. 네, 지금. 감사합니다. 이 현실이 짜증이나 이 집중이 중요한 안 돼. 얘기하는데. 너무 중요. 일단은 되게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 다 바꾸진 못하겠지만 네. 아까 사이버 인텔리전스부터 시작해서 아주 시작이라도. 핵심적인 건 예. 꼭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매블쇼의 성격이 웃기는 쪽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다루시지 IT는 잘 안 다루신다는 걸 제가 알지만 정확합니다. 그래도 네. 매블쇼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아.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 네. 진행 상황을 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체크하겠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세상을 또 움직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